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대학에서 선발하게 되어질 때 평가의 방식은 뭐냐,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냐, 필요한 제출 서류는 뭐냐, 또 서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을 따로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만 따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는 건 아니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9월 수시 전형에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고, 수시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42.9%,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2.9%, 논술 전형에서 3.2%를 뽑고,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중이 2022학년들은 75.7%로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뽑니다. 특히 수시 전형에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원서를 쓰게 되는 지점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부분 원서를 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전형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내신 성적 100%를 뽑는다. 그리고 대부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뽑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렵고, 그리고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데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국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을 같이 선발하는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무조건 다 안 된다. 이건 아니고,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발이 가능하고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가장 많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문이 열려져 있는 구간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건 뭐냐면, 다단계 전형을 대부분 실시하거든요. 1단계에서 서류로 먼저 1단계를 골라, 그리고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들. 물론 일부는 면접 없이 그냥 서류 평가로만 뽑는 학교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일부 학교들은 수능 체제를 요구합니다.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경우들은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은 원서 지원하기 어렵죠. 수능 시험을 보기도 어렵고, 또 수능 시험을 봐서 고득점을 내야 되잖아요. 외국에서 몇 년 살다 보면 사실상 수능 공부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논술 전형은 원칙적으로는 지원 자격에서는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 모두가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수능 체제를 충족해야 되는데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점. 또 일부 대학은 수능 체제가 없지만 논술이, 우리가 한국식 논술이잖아요. 이런 논술 시험 대비가 사실상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은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논술 준비, 그 다음에 수능 체제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논술 전형도 대부분 원서 지원이 어렵고,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일부 특기자 전형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죠. 특히 이제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유리한 전형은 어학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는데, 어학 특기자 전형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올해 어학 특기 전형으로 대표적인 학교는 이화여대 어학 특기자 전형이나 국민대학교 특기자 전형 2개 대학이 가장 대표적인 학교라고 할 수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특기자 전형에서 전년도에 우리가 뽑았었던 그 경희대학교의 그 특기자 전형이나 아니면 한양대학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했지만 그게 올해 다 폐지가 되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리는 구간은 어디라고 볼 수 있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 전형이라고 해요. 평가 방식이 정량평가라고 하는 것은 점수로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수능 같은 경우 표준점수 100분위, 이런 경우가 우리가 정량평가라고 하고,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들을 여러 가지 평가의 영역으로 나눠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의 GPA 성적 또는 학력 지표, 그 다음에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또는 뭐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부를 결정하는 경우예요.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았는데 4.0 기준으로 우리 아이의 성적이 3.98 정도 되어진다.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이런 경우 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 대학 수시로 가는 전형이 GPA 성적 몇 등급이면 어디 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정성평가 전형, 여러 개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GPA 성적만으로는 학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은 과연 뭐냐? 자,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평가 방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냐 보시게 되어지면 한양대학교는 자, 4대 핵심 역량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대학들마다 학생들이 학생부를 평가하게 되었을 때 주로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평가 영역이 4대 핵심 역량이 있고, 거기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 두 번째는 창의적 사고, 세 번째는 자기주도적 역량, 네 번째는 소통협력 역량,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 역량, 소통, 협동 역량, 협업이네요. 협업. 소통, 협업 역량. 이 네 가지의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역량은 세 가지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의 50%를 반영하고요. 개인 역량의 30%를 반영하고 잠재 역량의 20%를 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해외 고등학교들은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학업 역량은 도대체 어디에서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지? 그 다음에 개인 역량은 어디에서 드러나며 잠재적 역량은 어디에서 드러나지? 라고 생각해 봅시다.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에 아시는 것처럼 교과 성적도 나오고 수상 경력도 나와요. 동아리 활동 내용도 적혀 있고 각 과목별 교과 학습 과정에 대한 설명과 또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학생에 대한 코멘트도 달려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시 말하면 학업 역량과 개인 역량과 잠재적 역량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학생들이 대학에다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사실상 성적증명서 정도밖에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인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표준학력 지표에서 AP나 IB 성적 등의 표준학력 지표가 제출이 되어지지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하는 모든 대학에서는 공인화학 성적을 제출하지 못해요. 공인화학 성적이 제출되어지는 전형은 이화여대,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는 공인화학 성적을 제출할 수 없고,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 제출되어지는 서류는 뭐밖에 없냐 하면 성적증명서만 제출하게 돼요. SAT 점수나 AP 성적이나 ACT나 기타 다른 성적 지표들은 제출하지 못하고, 또 연세대학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학력 지표는 해당 고교 재학기간 또는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발생한 서류만 제출한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 제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이 아니라 재수하면서도 취득한 성적을 제출할 수 있게 하면 재수생의 숫자가 늘어나고 사교육이 조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점들은 결국은 뭐냐면 교내가 아니라 교외 활동, 그 다음에 사교육을 조장할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연세대학교에서 고등학교 기간 내에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다른 대학에 그런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대학들도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거리는 뭐냐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보여줄 게 없어. 그쵸? 학업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GPA밖에 없어. 근데 GPA는 아시죠? 그 나라, 그 지역, 그 고등학교에서만 인정되는 게 GPA 성적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살면서 GPA 성적이 4.0 기준에 4.0이야. 그럼 그 학교에서나 4.0이지 그 4.0이 프랑스 파리의 고등학교의 4.0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PA 성적은 SAT나 ACT처럼 표준학력 지표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GPA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도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좋아도 그냥 좋은 거야. 하지만 나쁘면 대학 못 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학생부 대체서식이에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이거는 뭐냐면 검정고시 출신자나
아니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작성하게 해요. 그 취지는 뭐냐면 국내 고등학교 학생부는 수상경력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 동아리 활동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 봉사활동도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GPA 성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비교해서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인 경우에 이렇게 학교생활 기록부 대체서식을 작성하도록 한다는 거죠. 연세대학교 학생부 대체서식을 보게 되어지면 대학들마다 양식이 다 다른데, 첫 번째는 교내 수상이라고 해서 시기를 적도록 되어져 있고, 수상명을 적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상 내용을 50자 이내로 간략하게 기술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자기소개서의 대체 서류가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내용이죠. 수상도 여러 가지를 다 기록할 수 있고, 동아리나 봉사도 많이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나라 어떤 학교로 가게 되어지면 상도 많고, 동아리도 많고, 봉사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입증 서류도 다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대학 입시 유리해. 근데 어떤 학교로 가면 상도 없고, 동아리도 없고, 봉사도 없어. 적을 게 없어요. 그래서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 해외에서 나갔다가 해외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등학교를 가면 좋으냐면, 학생 수가 많고, 학업 우수성이 뛰어나고,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프로그램이라든가 입시가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고등학교를 가셔야 돼요. 아셨죠? 고등학교가 학생 수가 적거나 입시에 좀 더 민감하지 않은, 그죠?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또 다양한 교내 활동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않는 그런 학교를 가시게 되어지면 나중에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시에 유리한 고등학교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서류들 중에서 특히 가장 인지도가 높은 거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수상경력이죠. 왜? 수상경력은 상장이 있고 상장은 입증이 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내 수상, 동아리 활동, 봉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거는 결국 수상경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동아리나 봉사활동도 나라들마다 또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증빙 서류를 만들어주는 학교들도 있고 서류가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학생부 대체 서식에 대한 증빙 서류를 꼭 만드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상한 증빙 서류가 있을 거고,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 그래야 대학 입시에 훨씬 유리하다. 자, 그러면 학생부 대체 서식에서 보여주는 건 뭐야? 첫 번째, GPA 성적을 학생부 대체 서식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학업적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학업적 우수성.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학과 적합성을 보여주거든요. 자,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의예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 학교에서 진행해 있었던 동아리 활동이 어떤 활동? 의예과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과학, 실험,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이런 활동들, 또 봉사활동도 예를 들어서 의예과와 관련이 되어진 여러 가지 병원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진행을 했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학업적 역량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대체서식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알아두실 점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전형이 뭐라 그랬죠? 무슨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평가한다? 정성평가한다.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 GPA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비교과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생부 대체서식을 작성하고 나면 그거를 뭐로 작성하게 되어지냐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소서. 특히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있어서는 자소서가 매우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 학업 성적을 나타내는 성적표 달랑 하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학생부 대체서식으로 써요. 하지만 학생부 대체서식에서 과정에 대한 노력에 대한 열정에 대한 부분들 다 보여줄 수가 없죠. 연세대학교는 각 문항의 글자 수가 50자 정도 되어졌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렇게 상세하게 송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결국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노력과 성취의 과정, 그리고 또 자기주도적 활동적 과정, 그 다음에 뚜렷한 진로 방향과 사고력,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는 1차 서류 면접을 통해서 합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적은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A, B, C 3명 중에서 한 명을 딱 골라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국내 고등학교는 동일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 내신 몇 등급, 그럼 어느 고등학교 내신 몇 등급을 비교하면 평가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는 1단계의 합격 여부가 최종 합격과의 간격이 좁아요. 그렇죠? 하지만 해외 고등학교는 1단계 서류 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쉽게 선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단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직접 면접을 통해서 합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1단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는 뭐냐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서류 평가를 분명하게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 면접의 중요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매우 중요한데 결국 면접은 뭐로 봐? 학생부 대처서식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면접을 본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서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2년, 3년, 5년 막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국내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몇 점이면 어느 대학 가고 몇 점이면 어느 대학 가고 이런 지표나 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성적이면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되지, 어떤 과를 써야 되지,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시 전형으로 국내 대학 갈 때 안 뽑냐? 어렵냐? 이런 거 아닙니다. 다 뽑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대학을 가는 건 뭐로 가? 성적으로 가는 거죠.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 가겠죠. 그렇죠? 성적이 안 좋은데 좋은 대학 간다? 말이 안 되겠죠. 대신 우리가 이제 뭘 잘 준비하셔야 되냐면 지금서부터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류 준비하는 과정, 원서 접수하는 과정, 또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찌 보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서부터 면밀히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하이프리뷰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